안녕하세요. 한국사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이재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20강이란 강의를 함께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하면 굉장히 암기 과목이고 그리고 지루하고 이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래요. 하지만 저만 잘 믿고 따라오시면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사 지도사가 되셔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효율적인 강의는 뭔지 그 팁을 제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일단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한국사 지도사가 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 목차로서 한국사 지도사의 개요는 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연령별 교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이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를 이제 만나게 되실 건데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해야지 효율적인 강의가 될지 그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사 시대 흐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이게 넓게 봤을 때 또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지, 그 과정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사 지도사란 뭔지.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사 지도를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역사 인지 및 한국 역사 흐름에 대한 이 지도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대상의 학습자에게 한국 역사 지도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즉, 단순히 이 한국 역사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사를 알면 사실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지도사가 되셔서 어디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문화센터 및 구청에서 그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정부 주도로요, 이 역사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라든지 이 구청의 다양한 이 역사 관련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원 강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사의 전문 강사로 활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유적지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그리고 이 학원에서 다양한 학습자들 대상으로 이 한국사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강의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강사 또는 이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과 후 강사도 가능한데요. 이 방과 후도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 후 개설 강좌 중에 한국사가 없는 그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강사를 통해서 또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실 이 기회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 계획,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학습자를 만나시게 될 텐데요. 이 아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있을 거고요.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지 효율적인 강의가 되는지 그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아동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물론 이 집중력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간 스토리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적의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중점이 돼야 되냐면 바로 인물 중심으로 강의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즉, 우리 역사 속의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마치 이 옛날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듯한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시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이 시험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시험 위주로 가르쳐야 될 건데 굉장히 지루해해요. 사실 아이들이 역사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고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역사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험 위주로 대비를 하실 때는 약간 좀 저 같은 경우는 연상법을 좀 써요. 연상법.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 그래서 연상법을 제가 주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어요. 고구려에 뭐 여러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수많은 왕들 중에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 있어요. 뭐 고구려면 광개토대왕 장성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가 중요합니다. 바로 고국 원 왕이 아닙니다. 고국 원왕의 아들 소수리망이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사실 이 고국 원왕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원한이 깊을 것 같고 이 원통할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저만 그러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쓰냐면 그 위에 고국천왕이라고 있어요. 이 고국천왕 때는 또 업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적마다 그 왕들을 대입해가지고 공부를 시키셔야 되는데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 원한이 깊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 왕의 업적은요 전사입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소수리망이에요. 그럼 아버지 복수, 이 아버지 원수를 갖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제 근초공한테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고국 원왕인데 이 아들 소수리망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제, 불태울 거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불태울 끝난 겁니다. 불교를 수용했고요. 태학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구나. 그래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불태율 이런 재령 요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연상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청소년들께 이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걸 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이런 뭔가 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이런 이 거리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 자신만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와 연관시켜서 학습을 시켜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일제강점기 때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우리의 물건을 쓰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한 게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죠. 일본 상품 배격 연결시킬 수 있을 거고요. 금모으기 운동? 그렇죠.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이 금모으기 운동, 이걸 통해서 또 극복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현재의 이슈를 묶어가지고 이 역사를 접목하신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 흐름을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 이전의 시대들요, 우리는 선사시대 이렇게 불러요. 선사시대. 됐죠? 그러니까 이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이렇게 딱 두 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점이 바로 뭐냐? 문자예요. 즉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가 선사시대가 되는 거고요. 문자를 사용한 시대가 바로 역사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 선사시대는 또 도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구를 어떤 거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구석기, 신석기, 이 돌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딱 두 동강 냈을 때 선사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는 이 선사시대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역사시대는 이쭉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죠? 청동을 사용한 시대, 바로 청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철을 쓴 시기, 철기가 되는 겁니다. 즉 문자를 기준으로 선사와 역사를 구분했다.